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장중이고요. 오전 10시 3분이네요. 뭐 중국 시장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긴 한데 오늘은 또 월봉 만드는 날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일찍 영상을 찍어야 될 상황이라서 영상을 찍고요. 또 어제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문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일찍 영상을 찍어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0.50% 0.5% 상승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0.01% 뭐 상승 중에 있다, 그냥 보합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다. 왜? 그제 밀렸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해도 된다? 몰빵해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몰빵에 이 외국인 기관들은 위험성을 느꼈는지 정말 개인들이 몰빵하면 지들 파산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리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오늘 올라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상승하고 나서 또 한 번 말씀드렸죠. 2425포인트 2420포인트 확인을, 지지 확인을 한 번 더 할 거다, 그죠? 이 자리 확인을 다시 할 거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 한 번 더 2400포인트인데 그러면 다음 달 시장이 별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개장되고 나면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반납할 수는 있더라도 그래도 그 크기가 크진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인 건 2450포인트를 넘길 거냐 넘기지 못할 거냐인 거고요. 넘기면 2460포인트 부분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어찌됐든 월봉의 모양은 나쁘지 않다. 2450포인트 위로만 마무리되면 코스피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달 한 달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은 당연히 750포인트 위로 안착하고 끝나는 게 12월달 엄청난 호재 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고요. 왜? 코스닥은 개잡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뭐 월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월봉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좋진 않다. 왜? 상승을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달 온 게 이번 달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다음 달 초반 혹은 중순까지는 한 차례 더 반납을 시키고 그 반납분을 메꿀지, 아니면 반납하기 전에 상승을 시키고 장 후반에 메꿀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뭐 따라가는 수준인 거고, 코스피도 725 혹은 720포인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코스닥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오늘 정확히 확인하고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728에서 730포인트를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고, 그 자리 넘어서면 733에서 735포인트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이랬든 저랬든 작더라도 요 단기 추세 위로 올려다 놓으면 놓을수록 다음 달은 뭐다? 긍정적이다. 못 올려놓으면 12월 초에 한 번 더 누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수는 특별할 게 없다. 오늘 양매도 코스닥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보다 좋다라는 거. 코스닥은 오늘 지금 빠져나가는 이 매도 물량이 오후장에 어떻게 메꿔지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장 흐름
뭐 외국인 선물을 좀 많이 사네요. 뭐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인 거겠죠. 다음 달 뭐 선물 옵션 뭐 콜이든 푸시든 콜 쪽에 베팅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뭐 어찌됐든 뭐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뭐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아무튼 시장은 그런 흐름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수는 제 방송만 꾸준하게 보신다면 지수에 대해서는 뭐 빠지고 오르는 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다? 어떻게 흐름이 움직이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아데이터 움직이네요. 제가 이거 기존 영상에서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모아 아니면 도다. 차트는 갈 때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시장은 잘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오늘 다룰 영상은 ABL 바이오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뭐 실제적으로 이중함체? 어떻게 보면 항암 관련된 종목이죠. 항암. 그리고 이 항암제, 암, 뭐 그런 쪽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다른 것도 뭐 정리한다 뭐 라는 관점 같아요. 그래서 이중함체라는 거고, ABL 바이오 뭐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다 어느 정도 매출은 자리 잡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은 좋다. 결국엔 예전 우리 새마을운동 때처럼 한국이 돈이 없지 머리는 좋다라는 거예요. 인력은 좋다.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실제적으로 사람 대가리거든요. 인력 생산을 엄청나게 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서울대 보낼 때 서울이 지방보다 서울대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방 인원들이 서울로 올라온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대를 지원시키는 인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서울이. 100명 중에 10명이나 10명 중에 1명이나 확률은 똑같아요. 10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서울이 더 많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 10명이 갔으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싸질러 놓고 그 인원들을 전 해외적으로 다 쳐뿌려 놔가지고 여군을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이 그래도 세계 2위라는 경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인력으로.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느 정도 땅덩어리가 한정되어 있지만 뭐 인력도 한정되어 있지만 그만큼 돈도 없다라는 거고, 대신 영리한 인원들이 많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나라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대표 업종인 제약바이오가 한국에서 K바이오네 어찌네 저찌네 하면서 붐을 좀 일었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붐을 이 ABL 바이오도 같이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요, 얘는 뭐 패턴이 있죠. 그죠? 잠깐만요. 이거를 빼냈네. 이건 저희 수익률이고요. 아무튼 뭐 제 기준입니다. 저는 뭐 투자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아요. 저는 부업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큰 돈 벌면 좋지만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뭐다 손실이 커진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안 눌러놨네. 자, 다시 들어와서, 자, 패턴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끼가 있죠. 어느 정도로 라인에 다가서면 슈팅을 한번 내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하락을 반복해요. 만들어 놓고 하락을 반복해요. 그죠? 근데 하락을 반복하는데 하락의 기준이 달라지는 건 뭐냐? 요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쳐 올려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흔들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이렉트로 꽂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다시 모으고, 그리고 다시 슈팅을 강하게 내놓고 여기서 팔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흔들어 댄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올려다 놓는 강점, 결국 매출의 고점은 동일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 회사의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없을 때와 나타날 때. 그래서 흔드는 각도가 빵이었다가 그럼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렇다가 지금은 또 올려다 놓고 지금은 요런 빵인 거예요. 그죠? 요런 빵인 거예요. 결국엔 끼가 있다라는 거고, 이 끼에 맞춰서 회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신약 개발로 인해서 뭐 판매 수익이 있진 않지만 결국엔 이상까지 완료를 하고 이 기술을 팔아먹음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킨다. 기술 이전료. 그러면서 기존의 바닥이 16,000원대였으면 지금의 바닥은 어디로 20,000원대까지도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은 이해되시죠? 대신 고점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왜? 그 이상의 성과는 아직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패턴에서 이제는 요런 자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의 과정이에요. 결국 짧게라도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아쉬운 건 저점은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고점은 뭐다? 올라오다가 낮아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결국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 과시적인 매출 자체가 이제는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줄 만한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서 한 차례 튀어 오를 때 무조건 고점을 한번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 평도 지금 뭐예요? 모였죠? 트위스트를 꼴 수 있는 구간. 결국엔 지금의 자리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고점을 향해 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여기서 주가를 눌러놓으면 이제는 역배열의 흐름은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반반의 자리인 거고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은 뭐다? 아직은 완벽하게 이 하방의 추세를 넘어서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아직은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지켜야 될 자리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월봉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가를 올려놓고 추세를 잡아 누르는 요 흐름들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월봉, 이번 달이죠? 그럼 다음 달 이 월봉의 기준으로 요런 관점으로 음봉을 만들어낼 거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 달 벗어나서 슈팅을 놓을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니까 다음 달 한 번 더 중간가까지 눌렀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의 과정이에요.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인데 아직까지 상승의 파동보다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확률은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을 잡아내야 되는 자리는 못해도 21,5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옆으로 조금 더 기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요 자리 위에서 버텨내면 이랬든 저랬든 25,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고 횡보의 자리를 밑에서 만들 거냐 위에서 만들 거냐예요.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선 하나 긋는 거지만 그 추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포라는 놈들도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기계가 하는 짓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줘야 돼요. 그 기준점을 요 선 하나
혹은 모양, 패턴 그런 걸로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어디를 유지하는지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센트럴 모텍 이란 종목이고요. 전기차 관련,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뭐 실제적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슈팅을 좀 냈던 종목이고요. 기존에 상장하자마자 슈팅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밑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죠? 상장했던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왔고, 최근에는 이 테슬라에 대한 평 자체가 안 좋죠.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도 알아요. 뭘 아냐?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썼는데, 희대의 사기꾼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얍실하게 대가리가 좋으니까 법망을 살짝 피해가지고 뭐한다?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는 거예요. 근데 헤쳐먹는데 얘는 머리가 비상하니까 신규적인 관점이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테슬라로 헤쳐먹을 거 어느 정도 다 헤쳐먹으니까 더 이상의 이 테슬라로 유지 정도지 더 이상의 큰 상승을 낼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 뭐 우주산업으로 뛰어드는 거고, 우주산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기대감이지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주산업, 그 다음에 도치코인으로 헤쳐먹고 결국엔 뭐예요? 이제는 저거 페이스북을 인수하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페이스북인가요? 맞나? 하여튼 뭘 인수했죠? 이름까진 모르겠어요. 제가 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벌려가면서 여기서 뭐한다? 때를 기다리면서 헤쳐먹을 거를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테슬라에 대한 예의가 별로 안 좋죠. 점유율이 떨어질 거다. 뭐 니콜 사태도 났었다. 어쩐다 저쩐다. 그죠? 그래도 전기차는 나타날 거다. 결국엔 기술력적인 싸움인 거고, 그 기술력을 모험이지만 테슬라가 먼저 실행을 한 거고, 이제는 그 외에 기존의 휘발유였던 뭐 벤츠, 뭐 아우디, 그것도 뭐예요? 또 유명한 그런 3사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전기차를 지금은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얘네는 신생기업이었고 엄청난 갑부가 됐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명성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디자인부터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상 벤츠가 예를 들어 얘가 2억이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얘가 2억이고 혹여나 테슬라가 2억이다. 그러면 테슬라 살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 벤츠 사요. 테슬라는 한 대도 안 팔려요.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왜? 이 명성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못 따라가고. 근데 얘네들도 전기차를 생산하니 당연히 테슬라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한다.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한 건 맞다. 그럼 이 단기적인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22,000원 수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22,000원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이 회사만의 호재 혹은 이 회사에 연결된 테슬라에 대한 무슨 호재가 있어야 되는 관점이에요. 거래도 최소 터져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지 않고서는 당분간은 뭐 해야 돼? 요 안에서 박스 쳐야 되는 거고, 혹은 이 주가가 여기서 한 차례 뭐 할 수 있다? 더 한번 눌러줄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막상 무언가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 혹은 이 전기차에 대한 호재거리가 없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이 7,500원대에 대한 자리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강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 현재 추세는 하방인 거고 역배열인 거예요. 이 하방의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넘어서긴 했지만 넘어선 순간부터 뭐 한다? 음봉이 강하게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거래량이 강하게 도출된다. 그러면 음봉이 만들어졌던 이 자리에서 추세를 어느 정도 연출을 하는 이 자리에서 연출을 하는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이거 지울게요. 어디다 그려놨냐? 자, 연출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추세를 뚫어 올리긴 했는데 뭐예요? 여기서 계속 음봉이 나오죠. 왜? 기존에 있었던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소화하기에 맞게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전을 준 거죠. 100% 준 거예요. 본전을 안 판 사람 아닌 이상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주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이 밑에서 기존에 나왔던 요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얘는 16,0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조금 더 빠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18,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까지? 22,000원대에 대한 흐름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22,000원을 뚫어내야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는 뭐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만들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위에서 만들었던 요런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하는 자리? 밑에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밑에서 움직이는 자리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자리에 중간값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고, 요 박스를 어떻게 뚫어 올리느냐예요. 결국엔 2만원짜리, 그리고 2만원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오는 자리가 22,000원까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을 뚫어 올려야만이 뭐다? 추세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럼 지금이 본전 혹은 수익권이라면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놓고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물량이 14,000원대, 15,000원대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물량을 태워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라는 거고, 위에 몰려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뭐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야, 이게 지워진 거예요? 뭐야? 실행 중인데? 영상은, 여기 있네요. 깜짝이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